수분크림 추천. 촉촉함이 필요한 지금 필수템.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가 금세 푸석푸석해져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도 한동안 피부 당김이 심해져서 매일 아침 세안 후부터 불편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이것저것 발라봐도 만족스러운 보습감을 찾기 어려웠고요. 결국 수분 부족이 문제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수분크림 추천 제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저만의 선택 기준이 확실히 자리 잡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나 광고보다는 내 피부에 맞는 성분과 제형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수분크림 추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수분크림 추천 제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성분이었어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처럼 보습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너무 끈적이지 않으면서 흡수력 좋은 제형인지도 중요했죠. 또 민감성 피부라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합되었는지가 장기적인 피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실리콘 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은 장기적으로 모공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분표를 더욱 신중히 살펴봤습니다. 수분크림을 처음 고를 때는 솔직히 브랜드 이미지에 많이 의존했었어요. 백화점 유명 브랜드에서 추천해주는 제품은 왠지 더 안전하고 좋을 거라는 막연한 신뢰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보다 성분표와 제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할 때는 자극 성분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바로 트러블이 올라왔거든요. 직접 써본 수분크림 추천 제품의 효과. 결국 선택한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가 함께 들어있는 수분크림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니 피부 당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메이크업도 훨씬 잘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격대가 살짝 부담됐지만 효과를 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분크림 추천 후기를 참고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가 꾸준히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니 예민하던 볼 부분의 붉은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피부결이 한층 매끄러워졌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자극에도 이전보다 훨씬 덜 민감해졌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하루 이틀 발랐을 때는 솔직히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졌지만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피부에 약간의 윤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겨울철만 되면 볼과 턱 주변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는데 올해 겨울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보다 화장할 때 베이스 메이크업이 훨씬 매끄럽게 밀착되니까 메이크업 지속력도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분 부족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면 주름이 쉽게 생기고 탄력도 떨어진다고 하죠. 저도 푸석해진 피부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수분크림 추천 제품을 꾸준히 챙겨 바르면서 수분 장벽을 강화하려고 신경 썼습니다. 특히 난방이 강한 실내나 장시간 외출 시에는 추가로 수분 미스트와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도 함께 실천하니 피부 컨디션이 한층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피부 속까지 수분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는 날이 오니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가더군요. 저는 아예 사무실 책상에 미니 가습기를 설치하고 틈틈이 수분 미스트를 뿌리며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수면 부족이 심할 때도 피부가 바로 건조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수분크림만 바르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도 병행했어요. 매일 2리터 이상 물 마시기, 취침 전 보습 오일 한 방울 추가하기, 장시간 에어컨, 바람 피하기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피부 개선에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수분크림 추천 제품 고를 때 피해야 할 성분.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파라벤, 인공향료,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피했어요. 수분크림 추천 제품 중에서도 저자극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무향, 무자극을 강조한 제품도 많아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순히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안심했었지만 지금은 브랜드보다 성분과 배합 비율을 우선으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피부에 쌓이는 화장품 성분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어요. 또 일부 제품은 천연 유래 성분이라 하더라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샘플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성분표 보는 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요. 특히 전성분 리스트에서 향료, 페녹시에탄올, 벤조페논, 소듐 나우릴 설페이트 같은 자극 가능성 높은 성분은 자동으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차이지만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피부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수분크림 추천. 계절마다 바뀌어야 할까? 여름과 겨울에 사용하는 수분크림 추천 제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산뜻한 젤 제형이 좋고 겨울에는 조금 더 리치한 크림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계절 변화에 맞춰 여러 제품을 시도해보며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았어요. 피부 상태를 매일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수분크림 종류를 조금씩 조정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외부 기후와 실내 환경이 피부에 끼치는 영향을 체감하면서 제품 선택이 한층 세심해졌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수분크림을 휴대하여 수시로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 경우 환절기에는 수분 앰플 수분크림 수면팩 3단계 레이어링을 꾸준히 해줍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속부터 차오른 듯한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꼭 맞는 수분크림 추천 찾는 방법. 인터넷 후기도 많이 참고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써보는 경험이었어요. 샘플을 먼저 사용해보거나 소용량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수분크림 추천 제품을 고를 때는 너무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성분과 제형, 사용 후 느낌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비결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으면 매일의 피부 관리가 훨씬 즐거워지더라고요. 오히려 한번 성공적인 제품을 찾으면 그 뒤로 화장품 쇼핑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기분도 듭니다. 주변 친구들과 서로 샘플을 교환해보며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고 실속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들과 뷰티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서로 전혀 다른 피부 타입인데도 같은 제품을 추천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내 피부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성복합성, 건성 모두 필요한 수분크림의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예민성 피부인 저는 항상 약산성, pH 밸런스 표시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FAQ, Q1 수분크림 추천 제품은 언제 바르는 게 가장 좋나요? A1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바르는 것이 수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Q2 수분크림 추천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성분은 A2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등이 대표적인 보습 성분입니다. Q3 수분크림 추천 제품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A3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건조함이 심할 땐 추가 덧바름도 좋아요. 수분크림 추천 제품 선택은 성분, 제형, 사용감 모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시행착오 끝에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을 찾으면서 피부 고민이 한결 줄었어요. 혹시 지금 피부 건조함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부터 한번 수분크림 관리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둘러보세요. 화장품, 건강식품, 피부 루틴템, 인테리어, 생활 서비스 등 실전 리뷰와 꿀팁이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오늘 필요한 정보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